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리가를 라이브로 알려드리는 영주형 시간입니다. 라라 영주 시간이에요. 월요일 19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라라 영주를 시작한 게 2월 중순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엊그저께가 3일절이었고요. 오늘까지는 노는 날인데 여러분 잘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2월 중순에 제가 돌아왔고요. 워낙에 정치가 이슈다 보니까 라라 영주 조회수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투펀치가 2월 중순 후에 등장한 저에게 한 두 차례 정도 방송한 다음에 이제 몸조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조회수가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들 소문 좀 내주세요. 한 주간의 라리가 리뷰하는 시간, 이거보다 좋은 시간 없습니다. 라리가 리뷰, 적어도 뭐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추억님 안녕하세요.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장교진님, 안토니를 뭘로 하고 불러야 되나? 안토니 징계 취소 안 됐으면 아쉬울 뻔했다. 자, 마이크님, 바르셀로나 화이팅! 자, 멘도님 안녕하세요. 조현빈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유 어딨나요? 두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나리 옷이야? 어때? 개나리 옷 같아? 개나리 옷은 아닌데. 자, 올 시즌 라리가는 재밌는 편인 것 같은데 최근 5년 3강이 제일 센 느낌이다. 그렇죠. 제가 올 시즌 라리가를 돌아봤을 때 느낌은 참 묘해요. 사실 올 시즌에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근 연패를 하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연패하는 건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물론 챔피언스 리그 DNA가 있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지의 팀이었어요. 왜냐면 한지 플릭 감독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영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뭔가 전력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포장지 뜯어 보니까 다들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 1위 경쟁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또 라리가 1위 경쟁에 대해서 매 라운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 라리가 26라운드가 펼쳐지기 전까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들 세 팀이 승점 1점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54점 같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점 53점이었는데 26라운드에서 웃는 팀이 있으면 우는 팀이 있었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을 획득했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스코에게 지금 박정규님이 베티스가 큰 선물 줬던데요. 그러면서 베티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습니다. 2대1로 잡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54점에 멈칫하고 있는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56점으로 2위로, 바르셀로나가 승점 5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 팀은 승점 3점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앞서고 지금 뒤쳐져 있다 이래가지고 아예 우승 경쟁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라운드 되면 또 누가 웃고 누가 울지 몰라요. 여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있고 유로파 있고 주중에 코파델레이 있고 정신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라리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런 상황에서 또 부상 선수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라리가 경쟁은 더욱더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박정규님 얘기대로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1위 경쟁은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하고 있고요. 4위가 아틀레틱 클로브인데 승점 48점이니까 3위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승점 6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오프닝을 너무 빨리 축구 얘기로 들어가면 재미없잖아. 사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뭐 했더라? 일단 제 몸무게가 53kg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힘들고요. 그리고 미키 세븐틴 보고 왔습니다.
저는 미키 세븐틴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단순한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딱딱 알려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선과 악이 나눠져 있고 이게 어떤 식의 비위고 이게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고 이런 걸 딱딱 알려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미키 세븐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평을 봤더니만 또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좀 그 갈등이라든가 인물 묘사라든가 이런 게 어수선하다 막 이런 평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아니겠습니까? 미키 세븐틴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극장 가요. 영화값 너무 비싸. 내가 지금 뭐 영화계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 정도 인물도 아니고 그 정도 뭐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영화값은 비싸요. 아니 1인에 15,000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근데 10,000원이면 이해하겠는데 15,000원은 너무 비싸. 네, 저녁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간이 센 음식을 잘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TV에서 자장면이라든가 짬뽕 먹는 분들 보면 많이 땡기고 그 스파게티도 좀 땡기고 네 비빔면도 굉장히 땡깁니다. 네 여러분은 건강할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운동하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늙어서 보니까 젊을 때 많이 해야 돼. 뭐든지. 연애도 많이 하고 술도 좀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물론 자기가 뭐 소식하는데 뭐 대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지금 먹는 양에 맞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경험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씩 라이브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하잖아. 막 게임 얘기라든가 막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잘 모르거든. 음악 얘기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음악을 차는 만큼 내가 알지는 못해. 게임을 차는 만큼 내가 알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한 거, 젊을 때 경험한 거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물론 뭐 범죄는 하면 안 됩니다. 그쪽은 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합법적인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좀 연애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운동도 젊을 때는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술도 좀 마시고 저는 헌팅 같은 걸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헌팅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헌팅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뭐 합석하실래요? 뭐 전화번호 뭐예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거절을 많이 당해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일적으로 거절당하거나 뭐 어떤 걸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면은 얼굴이 화끈화끈하거든요. 근데 예전 어렸을 때부터 거절을 좀 많이 당했으면 야 이거 별일 아니거든요. 진짜 거절당하는 거. 내가 제안했으니까 그쪽은 거절할 권리가 있잖아. 그쪽이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 오케이든 노든. 그러니까 그쪽이 그냥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거절하는 걸 나는 좀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더라고. 근데 그 젊을 때 좀 거절당하는 경험도 좀 있으면 이게 진짜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하고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네. 꼰대 같다. 나 꼰대 같니? 야, 지현이 형도 이런 얘기 하니? 안 해? 그 형은 군대 얘기 이런 거 하지. 그 형 꼰대야. 무슨 군대 얘기라고 그래 또. 자, 그러면 라리가 우승 경쟁하는 세 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팀 경기 얘기는 시간 순서 상이에요, 여러분. 자, 첫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요 경기 라이브로 보지 못했고요. 이스타 TV 가서 나폴리하고 인테르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그 경기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완전 재미없었어요. 1대1로 뭐 무승부로 끝나긴 했는데 요 경기가 엄청 재밌었더라고요.
제가 그 일요일 새벽에 이 경기를 새벽이 아니구나 아침에 이 경기를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경기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잘생긴 영주 형님으로 돌아오셨군요. 옷 귀여우세요. 맨유 FA컵도 떨어지고 맨유가 떨어졌어요. FA컵.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유로파도 곧 탈락할 것 같은데 뭘 기대해야 할지요. 맨유는 지금 유로파에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유로파에서 소시에다드 만나죠. 한국의 퍼스는 고맙다고 해.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를 4대0으로 잡아줬어. 지금 맨유도 FA컵으로 지금 분위기 안 좋지만 소시에다드 지금 초상집 만들어놨어. 바르셀로나가. 거의 10명이서 뛰었단 말이야.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거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하튼 유로파리그에서 맨유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바르셀로나 승리 축하한다고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퍼스님. 네. 자, 소시에다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첫 번째 얘기는 레알 베티스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건 레알 마드리드가 전력 누수가 매우 컸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에서 못한 경기입니다. 여기다 센터백들의 실수가 나왔죠. PK를 내주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공격수들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고가 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알이 잘한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티스는 매우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펠레그리니 감독이 4-2-3-1 형태로 나왔는데 1차 빌드업을 이스코에게 맡기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4-2-3-1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쿠초, 그 밑에가 이스코인데 이스코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1차 빌드업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가 펠레그리니 더비, 이스코 더비잖아요. 네, 베티스 감독도 레알 마드리드 경험이 있고 이스코도 레알 마드리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경기는 그냥 한마디로 이스코 경기다. 이스코가 이스코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스코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있긴 있지만 프리롤이었고요. 폭넓게 움직이면서 모든 것에 관여를 합니다. 진짜 모든 플레이에 관여를 해요. 1차 빌드업 내려와서 볼 잡아주죠. 1차 빌드업 하려고 내려올 때 그 밑에 있는 두 명의 기동력이 좋은 미드필더 카르도소하고 알티미라가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격 숫자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안토니가 볼을 잡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토니의 드리블은 이거 방송에서 침 뱉어도 되나? 안토니의 드리블은 태야. 안토니는 오히려 슈팅, 패스, 연계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선수지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요. 또 볼을 잡았을 때 템포를 좀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이스코가 중앙으로 가거나 돌아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사발리가 올라오는 장면이 더 많습니다. 베티스 이제 풀백. 그런데 안토니가 고립되는 걸 이스코가 막아줘요. 여기다 이스코가 주로 플레이할 때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베티스 최전방 쿠초, 왼쪽에 헤수스 모두 스피드가 있고 드리블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코가 왼쪽 라인에서 빌드업할 때 직선적으로 찔러줘요. 그러면 헤수스가 들어가거나 쿠초가 빠지거나 그러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리디거가 반칙을 범하면서 PK 내주는 과정 보면 이스코가 헤수스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진 패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헤수스가 들어가고 리디거가 따라가는 가운데 리디거가 뒤에서 미는 동작이 나오면서 결국 PK가 선언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경기는 이스코가 모든 것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이 경기에서 이스코가 한 골 한 개 도움을 기록했어요. 그냥 기록만 봐도 이 경기는 이스코의 경기다. 이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드 벨링엄 징계로 못 나오죠. 세바요스, 발베르데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발베르데는 아마 마드리드 더비 때까지 컨디션 조절을 해주는 것 같고요. 세바요스는 8주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기존의 부상 자원들 여전히 부상이죠. 밀리탄, 카르발, 그리고 바예오는 대체 뭘 하길래 부상이야? 걔는 대체 뭘 했대요? 훈련 도중에 뭘 했길래 바예오는 부상일까요? 주기적으로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주전 3명이 빠졌어요. 벨링엄, 세바요스, 발베르데가 빠졌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라울 아센시오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라울 아센시오가 컨디션 조절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라울 아센시오 기록 보니까 바르셀로나, 에스파뇰, 베티스전 선발 출전하지 못했고 이 세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당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라울 아센시오가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알라바와 리디거의 활약을 봤을 때는 라울 아센시오가 얘를 선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전력 누수가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주중에 마드리드 더비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펼치니까 그 경기를 위해서 물론 이제 부상이나 징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베티스 입장에서는 컨퍼런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베티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최전방 쿠초 오른쪽에 안토니를 영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 홈 경기니까 이 경기부터 잡을 생각을 한 거죠. 전반 10분 만에 레알 마드리드가 브라임 디아스의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그 골 보신 분들 있나요? 그 골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꼭 보세요.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골 장면 말씀드리자면 음바페가 중앙에서 왼쪽에 들어가는 맨디에게 맨디가 중앙 쪽으로 다시 연결해주고 브라임 디아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마무리 짓습니다. 맨디 1년 넘게 걸렸나? 도움 기록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도움 기록하는 맨디의 모습이 있었고요. 일단 전반 10분 만에 브라임 디아스가 골을 넣으면서 이거 레알 마드리드가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코는 이스코였죠. 자, 이스코가 코너킥을 올렸고 조니 카르도소가 헤더로서 마무리 지으면서 1대1 전반전을 맞춰 놓습니다. 조니 카르도소가 낙하 지점으로 움직일 때 모드리치가 놓친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카르도소가 완벽하게 자유롭게 헤더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점골을 기록하죠. 전체적으로 전반 초반 후반 막판은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죠. 비니시우스, 음바페, 브라임 디아스, 호드리고 모두 능력이 있고요. 후반 막판 엔드릭이 나오고 그랬는데 후반 막판에도 몰아붙이는 모습은 있었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부터 일정 기간 베티스가 경기를 쭉 주도를 해요. 그러면서 베티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PK골을 얻어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스코의 전진 패스, 헤수스가 들어갈 때 리디거의 반칙, 그러면서 PK를 얻어냈고요. 네, 이스코가 크루토아 앞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크루토아가 방향을 읽은 듯 보이는데 이스코의 마무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결국은 이 레알 베티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모습이 나오는데요. 베티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베티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펠레그리니 감독이 너무나 잘 이끌고 있고요. 겨울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현재 리그 6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베티스는 지금 분위기로 가면 됩니다. 다만 베티스도 베린, 로세소, 마르코 로카, 윌리엄 카르발료 앞대가 부상이고요. 로세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스코 부상일 때는 주전으로 뛰면서 전반기 때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했는데 후반기는 이스코가 돌아오면서 벤치 자원으로 밀렸다가 3선에 위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큰 전력 누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스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은 기동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를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알티미라 또는 조니 카르도소 아니면은 마르크 로카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놓쳤는데 전력 누수도 매우 크긴 했지만 일단 마드리드 더비는 주드 벨링엄이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도 쓸 것 같고 그리고 발베르데도 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발베르데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이 경기 패배했다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거니 라리가 우승 경쟁을 포기했다거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니까 요 경기가 과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최근 레알 마드리드 리그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 패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마드리드 더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다. 챔피언스리그 마드리드 더비 주드 벨링엄이 징계로 못 나오죠. 1차전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송펠레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했길래 또 송펠레가 나오나. 송펠레는 과학인가. 네. 영주형이 카사노 욕해서 카사노가 골 넣은 듯. 야, 바르셀로나 얘기 그만해. 내가 바르셀로나 욕하면 골 넣더라고. 아, 무슨 리모컨인 줄 알았어. 아, 저 자식 왜 저래? 하면 골 넣어. 아, 저 왜 선발 뛰게 한 거야? 하면 골 넣어. 나 리모컨인 줄 알았다. 듣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 골도 진짜 그래, 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바디 슈팅이지만 카사도는 그 허벅지 슛이잖아. 그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다니 올모 슈팅이 결국 강제로 카사노 골 만들어준 거 아니야? 야, 너 라리가에서 골 기록 없지? 골 하나 넣을래? 하고 다니 올모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고. 걔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한 거 아니냐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 바르셀로나 얘기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이스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스코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트맵 보면 정말 폭넓게 움직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슈팅 3회, 유효슈팅 1회, 기회 창출 무려 6회입니다. 네, 저 밑에 양산시 스트라지님께서 데스코라고 했는데 데스코가 맞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0%예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패스 성공률이 90%입니다. 자, 최근 2경기 연속골 넣었고요. 최근 2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미친 거죠? 올 시즌 공식 기록이 15경기에서 6골 3개의 도움. 왜냐면은 전반기에 발목 부상으로 뛰지 못했어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뛰었나? 그러다 보니까 공식 경기가 15경기밖에 되지 않고요. 라리가는 11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리가 11경기에서 5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파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소파에서도 MVP는 이스코. 네. 라리가 경기에서도 경기 끝난 다음에 MVP는 이스코. 자, 이 경기는 보시는 분은 다 인정하는 자타공인의 MVP는 이스코입니다. 자, 그리고 안토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안토니에 대한 관심이 좀 있죠. 이 자식은 뭐야? 아니, 메뉴에서 그러더니만 베티스에서 이게 뭐야? 아니, 뭐 맨 오브 더 매치를 뭐 3회 연속으로 하지 않나? 대체 뭐야 얘 안토니는?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안토니 좋던데요. 네. 아, 물론 나도 메뉴 시절에 안토니를 알고 있어. 당신들이 욕하는 안토니를 알고 있다고. 근데 이 경기 보면 안토니 좋습니다.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슈팅은 한 차례밖에 못했어요. 근데 기회 창출을 2회나 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90%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공격 쪽의 기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나 드리블 성공 2회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고요. 드리블 성공 한 경기에 한 번 하면 많이 한 거야. 그래. 태클 성공이 3회나 됩니다. 6번 시도해서 태클 3회 성공했고 볼 경합을 보니까 14번 시도했거든요. 근데 7번이나 성공했습니다. 근데 볼 경합을 이제까지 10번 넘게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예전에 안토니 얘기할 때 안토니가 프리미어리그보다 라리가에 적응하는 이유는 알겠다. 라리가에 더 어울리는 이유를 알겠다.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템포를 너무 죽여먹는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템포 빠르고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자원들이 굉장히 사랑받는데 연계 플레이에 좀 더 맞춰줘야 되는 스타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베티스에서는 공격 쪽에서는 슈팅 그리고 패스, 연계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드리블, 볼 경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블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건 드물다. 그러니까 볼 경합을 열심히 해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달라. 볼 경합 실패하더라도 계속 부딪혀라. 그런데 볼 경합이 14번이야. 물론 레알 마드리드전은 수비 쪽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백 같은 횡적인 위치까지 내려와서 측면 수비에 가담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히트맵 보면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처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베티스로 왔을 때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을 때 그래 첫 경기
슈팅한 것이 뭐 맞고 나온 거 이스코가 골을 넣었던 그 장면. 그래 골에는 기여했어. 근데 이 선수가 경기의 기여도가 높은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골 넣었던 장면. 골 장면은 아름다워. 근데 경기의 기여도가 엄청 높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경기는 골을 못 넣어도 경기 기여도가 높았어요. 야 드리블 약하고 솔로 플레이 약하고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많아. 다만 얘의 장점을 펠레그리니 감독이 잘 끌어내는 거야. 뭐 벌써부터 베티스는 안토니 영입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토니의 그 이적료라든가 뭐 죽음 문제 때문에 베티스가 영입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토니 갖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족한 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선수 보면서 평가하는 건 그거예요. 그 큰 육각형 선수 나오면 좋죠. 모든 걸 잘하는 선수가 나오면 좋죠. 근데 모든 선수가 잘하는 게 있는 반면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토니는 자기가 잘하는 걸 지금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고 못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유 시절에 못하는 게 극대화됐고 잘하는 게 눈에 띄지 않았던 걸 뿐이지. 아니라고 야말 후보로 안 산다고. 필요 없다고. 안토니가 왜 필요해? 저 안토니와 하피냐를 교환하자고? 야 당근마켓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욕 들어요. 안토니하고 하피냐 교환은. 여하튼 그렇다. 네. 자 베티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베티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게 21세기 들어서 두 번째래요. 첫 번째 역전승을 거둔 게 2008년 2월에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드렌테에게 실점한 다음에 에두아고 마르크 곤살레스가 연속골 넣으면서 2대1로 승리한 경험은 있긴 있습니다만 베티스가 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기록에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브라임 디아스 득점 있잖아요. 브라임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 넣는 장면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입니다. 요 골 장면 꼭 보세요 여러분.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 장면이고요. 이 골이 터지기까지 19번의 패스가 성공됐습니다. 그리고 이 골이 나오는 과정 보면 주로 오른쪽에서 플레이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음바페가 맨디, 즉 왼쪽에 있는 자원에게 연결하고 왼쪽에서 중앙으로 오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9번의 패스가 이루어지고 골이 나온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맨디가 도움을 기록한 것도 대단하고 공격 자체가 오른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왼쪽 갔다가 중앙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단하고 그 브라임 디아스가 리그 4, 5골 기록했는데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임 디아스의 골 장면은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베티스 원정에서 고전하겠지만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틱 클르브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기는 라리가 3위와 4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폼이 가장 좋은 선수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훌리안 알바레스고 아틀레틱 클루브의 산세트입니다. 이 두 명은 최근 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진짜 빅경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새벽 5시 경기예요. 제가 정말 졸음과 싸우면서 이 경기를 끝까지 봤습니다. 뭐 경기가 재미없다는 건 아니에요. 경기 재밌었습니다. 네, 산세트 산치스가 아니고요. 아이 참 요런 거에 긁히면 안 되는데 파티를 왜 대놓고 싫어해달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주형 잘하고 말고 상관없어. 안토니 싫어. 맞습니다. 안토니 싫어요. 우리가 원하는 유형이 아니야. 바르셀로나는 측면 자원을 영입하려고 한다면 드리블러가 필요해요. 라민 야말이라는 드리블러가 있는데 라민 야말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건 아닌가? 그럼 다른 드리블러가 한 명 정도 더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안토니. 얘 드리블 헉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토니가 필요 없습니다. 싼 세트 1세트, 2세트 싼 세트. 네. 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틀레틱 클루브의 경기. 이 경기는 뭐 매치 도미넌스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박진감 넘쳤습니다. 치고받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훌리안 알바레스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10경기 무패예요. 6승 3무입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6경기 무패입니다. 3승 3무예요. 그러면서 라리가 2위로 올라갔고요. 아틀레틱 클루브 입장에서는 공식 7경기에서 3승 3무 1패.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경기 치르기 전까지 우패 가도를 달리다가 패배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라리가 17경기에서 9승 7무 1패네. 최근 라리가에서 아틀레틱 클루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네. 현재 라리가 4위입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시메오네 감독 고민은 주중에 마드리드 더비죠. 이 경기도 잡아야 됩니다. 라리가 1위 경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이 경기에서 4-4-2 포메이션 가동했는데 훌리안 알바레스에게 휴식을 줬어요. 그래서 훌리안 알바레스는 벤치에서 시작하고요. 세를로트가 선발 출전합니다. 그 측면 쪽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빨리 결정을 짓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무엘 리누하고 아들 시메오네를 배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아틀레틱 클루브가 중원에서 굉장히 거칠고 압박이 강하니까 중원 플레이보다는 측면 쪽을 이용하는 장면이 많았고요. 특히 이 경기에서 아들 시메온의 눈에 확확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저돌적으로 위쪽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즈만이 전체적으로 경기에 영향력이 많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리즈만은 기대만큼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좌우에서 크로스를 많이 올렸고 그 가운데 셀로트가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골을 넣는 데는 셀로트가 실패를 했죠. 셀로트 이런 모양새가 이어지면 선발보다는 교체로 투입됐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셀로트 선발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록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셀로트 입장에서는 선발 기회 잡았을 때 뭔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이 경기에서도 교체카드 5장을 쓰면서 교체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도 경기 끝나는 순간까지 기동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 훌리안 알바레스가 교체 출전했는데 마르코스 요렌테가 오른쪽에서 대각선 전진 패스, 앙헬 코레아가 이것을 흘려주고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 경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틀레틱 클루브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쉽다, 아깝다, 짜증난다, 화난다. 네, 골대를 2번 맞췄나? 3번 맞췄나? 그러니까 아틀레틱 클루브의 공격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틀레틱 클루브는 항상 이래. 그러니까 내가 본 경기 중에서 빅매치에서 항상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골을 넣어줄 선수가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틀레틱 클루브 이 경기에서 최전방에 변화 주고 그 밑에 변화 줬죠. 믿었던 산세트가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폼이 가장 좋았던 산세트가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나이 고메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최전방에 구르제타가 부진하고 최근에는 이 최전방에 구르제타가 아니라 다른 선수를 기용하고 있죠. 네. 마루안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루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베렌게르를 투입했는데 베렌게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틀레틱 클루브는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이냐키, 용감한 윌리엄스 형제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두 선수 모두 직선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거죠. 베렌게르도, 우나이 고메스도, 니코도, 이냐키도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경기 승점 1점 정도는 획득해야 되는 경기력이었는데 승점을 획득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골대를 맞힌 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훌리안 알바레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폼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아틀레틱 클루브전에서 31분 출전해서 한 골 넣었고요. 그리고 슈팅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고 패스 성공률이 63%. 이거 좀 미안합니다만 패스 성공률이 63%라고 하면은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한데 패스를 8번에서 5번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볼터치를 19회 했고요. 31분 뛰었습니다. 교체 출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 결승골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의 주인공은 훌리안 알바레스라고 해야 되겠고요. 공식 40경기에서 21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20골 넘게 기록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는 훌리안 알바레스밖에 없고 이 골은 훌리안 알바레스의 라리가 10호 골입니다. 라리가에서 10번째 골을 얻고 도움도 5개나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공식 40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26개니까 한 경기당 두 경기당 1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5골 1개의 도움이니까요. 훌리안 알바레스는 무섭다. 다가오는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도 훌리안 알바레스는 조심해야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냐키 윌리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냐키 윌리엄스 보면서 느끼는 건 이냐키 윌리엄스의 득점 기록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득점 기록이요. 근데 득점력 얘기한다면 저는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냐키 윌리엄스가 득점기의 포착보다는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냐키가 자신에게 온 득점기에만 살려도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냐키가 이런 능력 때문에 사실 한때 아틀레틱 클루브 최전방에서 뛴 적도 있잖아요. 다시 오른쪽으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틀레틱 클루브는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루제타가 좀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루제타가 최전방을 책임졌는데 그루제타가 올 시즌 또 부진하니까 최전방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냐키도 올 시즌에 지금 이 순간 10골을 넣어줬어야 돼요. 근데 올 시즌 공식 경기 36경기에서 9골 9개 도움이고요. 라리가 25경기에서 5골 8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니코는 전반기 때 부상이 있다 보니까 니코는 전반기 때 제 역할을 못했고 그리고 니코도 득점력이 뛰어난 건 아니죠. 도움 능력이 더 빛나는 선수니까. 그 오른쪽에 이냐키도 저돌적이고 직선적인데 득점 기록은 좀 떨어지니까 발베르데 감독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전에 매우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왜 후반에 강하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후반 막판에 가장 강한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니까요. 라리가 26경기에서 43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득점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죠. 라리가에서 최다 득점 5위 기록이니까. 근데 이 중에서 17골을 막판 15분에 넣었습니다. 43골 중에 17골을 막판 15분에 넣었어요. 거의 40몇 % 되겠죠? 그 정도로 막판에 매우 강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시메오네 감독의 그 용병술 그리고 동기부여겠죠.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발휘하고 이 경기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 이게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판단할 문제는 시메오네 감독의 교체 카드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름에 돈 진짜 많이 썼잖아요. 여름에 돈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네는 최전방의 문제다. 솔직히 지난 시즌 모라타하고 그리지만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너무 부진했잖아요. 모라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셀로트,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했어요. 기존에 그리지만 앙헬 코레아가 있어요. 교체 카드가 충분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공격 쪽에 4명이 있는 거예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코너 갤러거 왼쪽 측면에 기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자리에 사무엘 리누, 코너 갤러거, 리케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들 시메온의 혜성처럼 너무나 잘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그러면 오른쪽 측면에 아들 시메온의 마르코스 요렌테 경쟁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누가 경쟁에서 이겨서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체 카드가 벤치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를 활용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중원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부딪히고 수비가
깐깐하고 간격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별개로 교체 카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전반기에는 소위 얘기해서 질 수 있는 경기, 지는 분위기의 경기를 공격수 4명 때려박아서 무승부라든가 승리로 이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의 용병술, 선수 교체 이거 칭찬해야 돼요. 이번 경기 아틀레틱 클로브전 마르코스 요렌테, 앙헬 코레아, 훌리안 알바레스 다 교체 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다가 교체 출전한 선수들이 골을 잘 넣네. 네. 교체 투입한 선수가 16골을 넣었어요. 셀로트가 가장 많이 넣긴 했겠지만 이러면 교체할 만 나지 않을까요? 약간 그거 있잖아. 물론 시메오네 감독은 쿨하니까 명장병 이런 건 없지만 내가 감독이면 내가 교체시켰는데 교체 출전한 선수들이 16골을 올 시즌에 만들었어. 그럼 내가 선수 기용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도 뭐 어깨에 힘들어갈 수 있지. 물론 시메오네 감독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쿨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 막판에 힘을 발휘하는 이유 딱 나오잖아요. 선수들이 의지가 강하다. 시메오네 감독이 교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벤치 멤버가 쨍쨍하다. 여기다가 교체 출전한 선수들이 16골을 만들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에서 시즌 끝까지 1위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11을 비교한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베스트 11만 비교하면 약간 뒤처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벤치 멤버를 비교한다? 월등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위에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부상 많잖아요. 베티스전 보세요. 전력 누수. 아니 벨링엄, 발베르데, 세바요스 중에 한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바르셀로나 보세요. 제라르 마르틴 선발 출전하고 엑트로포트 교체 출전하고 라마시아 출신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벤치 멤버의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시즌 초반에 꼬마 안 좋아 보인다고 했었죠. 이 방송에서. 이런 걸 또 기억하시네. 왜냐면 시즌 초반에 훌리안 알바레스, 셀로트가 제 역할을 못했어. 그러니까 큰 돈 주고 영입한 스트라이커들이 제 역할을 못했어. 그러면 이거 그냥 모라타를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훌리안 알바레스는 살아난다고 생각했고 셀로트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너무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선수들이 잘하니까 이야기가 확 달라진 거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번에 딱 해서 맞추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런 적이 별로 없어. 나도 창피해. 그리고 이거 이렇게 지적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이 형 초반에 얘기한 거 다 틀렸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걸 또 지적하고 그런다. 에이.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는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모 무시했다고 하는데 올모 무시한 적 없어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하고 소시에다드 경기.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하고 소시에다드 경기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소시에다드 이 경기 슈팅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이 경기에서 슈팅 30개 했어요? 31개 했나? 33개 했네. 그 유효 슈팅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17분 엘루스톤도가 퇴장당하면서 그냥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쵸? 첫 골 전반 5분쯤인가? 세르히오 고메스가 첫 골 넣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17분에 그 바르셀로나의 패스 플레이가 빛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피냐였나?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에게, 레반도프스키가 다니 올모에게
탁탁 연결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 다니 올모가 뒷공간으로 팍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루스톤도가 다니 올모를 뒤에서 쫓아오죠. 근데 여기서 너무 좀 노골적으로 팔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 카드가 나왔죠. 전반 17분에 엘루스톤도가 퇴장당하니까 결국 알가시 감독은 수비수를 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는 4-4-1 형태로 경기에 임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거예요. 공격수를 대거 늘렸죠. 그리고 나서 공격을 전개하는 가운데 4골을 넣게 됩니다. 일단 제라르 마르틴의 골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라민 야말의 드리블, 그리고 다니 올모의 시야와 패스, 제라르 마르틴이 발리 슈팅, 그러면서 이제 골을 넣거든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쪽으로 연결되면서 왼쪽에서 제라르 마르틴이 마무리 짓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이 다니 올모죠. 다니 올모가 중거리 슈팅한 게 카사도 허벅지 맞고 들어갔나? 그러면서 카사도가 또 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우가 문전 혼전 양상에서 헤더로서 골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죠. 아라우의 슈팅을 레반도프스키가 문전에서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골로 연결됩니다. 이 경기는 좀 재미난 게 골 넣은 선수들이 1-1-1이에요. 제라르 마르틴 올 시즌 첫 골. 아마 선수 경기에서 라리가 첫 골일걸요. 카사도 올 시즌 첫 골. 아라우 올 시즌 첫 골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21골째죠. 여하튼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아라우가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경기고요. 그리고 다니 올모가 미친 경기죠. 이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는 다니 올모죠. 다니 올모가 퇴장 유도해냈죠. 그리고 다니 올모가 도움 2개나 기록했습니다. 다니 올모가 안 거지. 영주 형이 카사도 욕해? 야, 카사도 골 넣어 하고 카사도 허벅지 맞춰서 골을 기록합니다. 강제로 골을 기록하게끔 만든 거죠.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니 올모가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공식 15경기에서 12승 3무입니다. 2025년 들어서 패배가 없고요. 라리가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리가 1위입니다. 승점 57점이고요. 소시에다드 큰일 났어요, 이거. 주중에 메뉴하고 유로파 16강전 치르는데 이거 체력적인 부담이 따라서,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소시에다드도 전력 누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쿠보라든가 베커라든가 징계로 못 나오는 경기였고 부상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마뉴엘 알가시 감독은 브라임 디아스라든가 오야르사와를 벤치에 뒀어요. 메뉴전을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전반기에는 소시에다드가 바르셀로나에게 1-0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시에다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하필 엘루스톤도가 또 퇴장까지 당하니까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면서 4-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시에다드는 4-1-4-1 형태, 4-1-4-1 형태로 나와서 4-4-1 형태로 수비하다가 경기 끝났고요.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 감독이 발데에게 휴식을 주고 카사도도 또 선발로 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라르 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왜 싫어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험적이지가 않아. 바르셀로나 선수답지 않게. 너무 안정적이야. 근데 골 넣은 선수 비판하기 싫은데 골까지 넣었는데 비판하면 안 되는데 제라르 마르틴 플레이에서 맨디 향기가 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바르셀로나 선수에게서 레알 마드리드 풀백의 향기가 나면? 그러니까 모험적으로 1대1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볼을 자꾸 뒤로 빼요. 그래서 발데가 왜 선발인지 알겠고, 백업 레프트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도가 선발 출전해서 또 골까지 넣었는데 골 넣은 선수 비판하면 안 되고, 카사도는 이 경기에서 기본 이상을 해줬습니다. 워낙에 이제 10명이서 상대했으니까. 그런데 아마 한지 플릭 감독은 코파델레이 4강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 마지막에 2골 허용한 거 있잖아요. 4대4로 끝났잖아요. 그 2골 실점에 굉장히 빡이 돌았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더용에 대해서 수비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너 수비력 향상시켜야 된다. 너 2골 실점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기 뭐 더용이 교체 출전하게 했는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카사도 선발 출전에 대해서 카사도는 수비력이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더용은 공격 전개라든가 연계를 더 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독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뭐 감독이 생각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경기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감독은 뭐 연습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대화도 나누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카사도 도용 같은 카드들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이 카드, 어떨 때는 이 카드 이렇게 쓰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라오가 로테이션으로 들어간 경기긴 한데 아라오 입장에서는 뭐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은 역시 이니고 쿠바르시니까 아라오는 계속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레반도프스키가 득점 기회를 골로 많이 연결하지 못한다. 얘가 골 많이 넣는 건 바르셀로나의 동료들이 득점 기회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줘서 그렇다. 솔직히 이 경기 레반도프스키에 골 넣었거든요. 넣었어. 올 시즌 라리가에서 21골 넣었어. 미친 듯이 넣었어. 인정해. 근데 이 경기에서 득점 기회 놓친 거 한 두세 번 될걸?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도 비판을 하는데 이런 해결사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라리가 득점 1위는 레반도프스키잖아요. 그 레반도프스키가 라리가에서만 골 넣는 게 아니라 무대를 가리지 않잖아요. 여기다 전방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죠. 호일룬 맛볼래? 그러네. 레반도프스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네. 누네스 맛볼래? 호일룬 맛볼래? 이런 얘기 해줘야 되겠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멘도님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레반도프스키 나이 생각해서 다음 자원을 빨리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니 올모 이야기를 할게요. 다니 올모가 이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소시에다드전에서 71분 출전해서 도움 2개, 퇴장 유도 1회, 슈팅 5개, 요슈팅 2개입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 5회, 패스 성공률 92%. 저는 다니 올모 위치 선정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넓게 펼쳐서 들어갈 때 다니 올모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아주려고 계속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패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뭐 슈팅이 나오든 패스가 나오든 그것도 위력적이었고 사실 이 경기 보면서 조금 답답함을 느낀 건 이거 중원부원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제라르 마르틴이 넓게 펼쳐서 보유 잡아주고 드리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오른쪽 공격이 너무 치중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피냐도 왼쪽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도 많았고 왼쪽으로 벌렸다 들어가고 이러긴 했지만 주로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좌우 공격이 이루어졌으면 더 많은 골이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다니 올모 플레이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저 위치는 다니 올모가 선발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페르민이 교체 출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비는 벤치에 있고 최근 가비의 폼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가비는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페르민은 경험이 더 쌓여야 됩니다. 경기 감각을 계속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전 갖고 있는데 다니 올모가 너무나 잘하니까 다니 올모를 선발로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 올모가 올 시즌 공식 24경기에서 7골 5개 도움이고 라리가 16경기에서 6골 2개 도움인데 다니 올모도 선수 등록 문제, 뭐 부상 문제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아라오를 한번 볼게요. 아라오가 이 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라오 같은 경우에는 이뉴고 대신 선발 출전했는데요. 선수 경력에서 한 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게 처음이래요. 선수 경력 159경기에서 처음으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대요. 그 전반기 부상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9경기 출전해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사실 센터백 측은 공격 포인트는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아라오 입장에서는 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건 좋지만 수비 라인 맞추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야 돼요. 네, 한지 플릭의 그 오프사이드 트랩에 딱 맞는 유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라우도 선발 출전 기록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고요. 자, 바르셀로나의 득점 기록 좀 볼게요. 바르셀로나 올 시즌 미쳤습니다. 네, 올 시즌 공식 40경기에서 124골이에요. 지금 124골 넣었어요, 여러분. 라리가 26경기에서 71골이에요. 라리가에서 71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 그리고 교체로 출전하는 페란 토레스까지 지금 올 시즌 두 자릿수 골 넣은 선수들이 4명 되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레반도프스키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 해주고 있고요. 하피냐는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하고 있고 라민 야말은 도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골도 나름대로 넣어주고 있고요. 페란 토레스는 교체 출전해서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19명의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이 경기에서 제가 1의 숫자가 많다 그 얘기했잖아요. 제라르 마르틴, 카사도, 아라우오 다 첫 골이거든요. 리그에서. 근데 바르셀로나 선수 소속으로 19명이 올 시즌 골맛을 봤다고 합니다. 안스파티 공격 포인트가 없죠. 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자, 소시에다드 최근 3경기에서 레드카드가 3장이에요. 소시에다드는 이거 카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4라운드 베티스전에서 베커랑 수베디아가 퇴장당했죠. 이번 라운드 엘르스톤도가 퇴장당했습니다. 지금 카드에 발목을 잡히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기록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최근 3경기에서 3명 퇴장당했는데 이전에는 리그 74경기에서 레드카드가 3장 나왔더라고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리가 26라운드 3경기 지금 돌아봤는데요. 메시 얘기가 지금 자꾸 뜨고 있습니다. 메시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뜨고 있는데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메시가 뭐 선발로도 뛸 수 있겠지만 선발보다는 교체로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메시는 적응 기간 동안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가 와서 바르셀로나에서 경기를 뛰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메시가 다시 와서 한 시즌만이라도 넘버 10을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안수파티 지우기 아니에요. 이 형 봐라. 안스파티 넘버 10 유니폼 불태우려고 그러네. 이런 거 아닙니다. 안스파티 지우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메시가 와서 상징적으로 넘버 10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다음 시즌 시작할 때 막 이런 때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은 넘버 10이 안스파티니까 올 시즌에 변화해 주기는 어렵겠죠. 네. 여하튼 메시가 상징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네이마르는 뭐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이마르는 필요 없다. 네. 메시가 바르셀로나 와서 왕 노릇하는 거 인정한다. 걔는 왕이니까. 걔는 킹이니까. 걔는 가시니까. 걔는 메시아니까. 근데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와서 왕 노릇하는 거 못 봅니다. 걔는 필드 위보다 집에서 시간을 더 보냈어요. 사우디에서 몇 경기 나왔나? 10경기 밑으로 나왔을 겁니다. 물론 산투스 단기 계약했고 산투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이마르의 능력 당연히 인정하죠. 제가 뭐라고 네이마르의 능력을 무시하겠어요. 브라질 넘버 10인데. 근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세대 교체를 어느 정도 단행했잖아요. 물론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가운데 베테랑들도 있죠. 레반도프스키라든가 이니고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메시는 뭐 많은 라마시아 선수들이 메시를 보면서 성장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라민 야말처럼 네이마르를 좋아하는 그런 선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마르를 영입했어. 그럼 왼쪽에 누굴 써야 되나요? 하피냐예요? 네이마르예요? 이거 한지 플릭 감독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존시켜야 된다? 아 좋아요. 그 하피냐 중앙으로 돌린다고 칩시다. 그럼 중앙에 다니 올모는, 가비는, 페르미는, 파블로 토레는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네이마르급이 아니라 선발과 벤치를 오가도 즐겁게 축구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현재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이마르는 그렇다. 물론 이제 뭐 오게 되면 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게 되면 또 그때 가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여하튼 현재 메시하고 네이마르 루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뭐 페드리 얘기도 있는데 페드리는 진짜 잘합니다. 페드리는 볼 때마다 잘하고 저는 소시에다드전 기분 좋았던 건 뭐 4대0 승리가 아닙니다. 페드리에게 충분한 휴식을 좀 줬다. 페드리가 선발로 나왔다가 후반전에 3대0이 된 후에 교체 아웃되는 거 보면서 그래 너도 쉬어야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쿤데가 못 쉰 게 좀 아쉬워요. 쿤데 이런 식으로 휴식 안 주면 지각한다. 한지 플릭. 얘는 그냥 지각해버려. 그러니까 쿤데도 좀 휴식을 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벤피카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있는데 그 전에 나름대로 휴식을 돌렸다. 이런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라리가 26라운드 3경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메시, 네이마르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요. 뭐 다음 시즌 얘기야 지금 할 필요는 없죠. 네, 일단 루머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마디 한 거고요. 자,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했는데 주중에 마드리드 더비가 있으니까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 경기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면 또 레알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참 묘한 게 예전 같으면 라리가 1위 경쟁 뜨거울 때 챔피언스 리그는 뭐 다른 나라 팀을 만나든 뭐 다른 팀을 만나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별개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도 별개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코파델레이 4강 2차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 코파델레이 4강에 진출한 팀들이 막 순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승 경쟁하는 세 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주중 경기도 매우 중요하고 주말 경기도 중요하고 피를 말리는 경쟁을 계속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더비 요 경기 매우 중요하고 벤피카 바르셀로나 경기 중요하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새벽 5시 목요일 새벽 5시에 뭐 마드리드 더비 바르셀로나 경기 이렇게 펼쳐지니까 보실 분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드리드 더비는 빅경기니까요. 그 경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가님께서 지금 마드리드 본체는 벨링엄과 발베르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걱정되네요. 제가 순간 까먹고 있었어요. 벨링엄이 징계로 못 나온다는 사실을. 16강 1차전에서. 뭐 발베르데,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은 돌아올 것 같긴 한데 벨링엄, 세바요스가 못 나온다? 걱정됩니다. 네, 걱정됩니다. 네. 추억님께서 설마 벤피카한테 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차전 뭐 1차전에선 질 수도 있겠죠. 원정이니까. 근데 1차전 통틀어서는 올라갈 겁니다. 이 발베르데 부상이라고 하는데 저게 제가 정확한 기록을 모르겠어요. 발베르데가 뭐 햄스트링 부상 위험이 있어서 관리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발베르데가 큰 부상이 따를까봐 햄스트링이 좀 안 좋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발베르데는 마드리드 더비에 출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내가 바르셀로나 8강 간다고 얘기한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 여기서 송펠레가 왜 나와? 야, 내가 여기서 벤피카가 8강 갈 겁니다. 여러모로 벤피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할못. 넌 축구도 안 보냐? 넌 바르셀로나 팬 자격 없다? 추가할못 역시 송펠레 이런 게 쭉 뜰 거면서 바르셀로나 8강 간다고 얘기하니까 송펠레 바르셀로나 안 돼. 이거는 마치 내가 바르셀로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냥 팩트는 얘기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살 찌는 거 보니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살 안 찌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빠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다. 한 일주일 정도 83kg대에 멈춰 있으니까 지금 정체기 같아요. 84에서 83으로 내려왔는데 83에서도 약간 후방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뭐 83.7, 8, 9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체기 같다 보니까 살이 좀 찌는 느낌이 있나 봐요. 네. 우리 와이프가 운동 좀 하라고 나태해졌다고. 아니 지금 운동 안 하면 어떡하려고 이러냐고. 저는 이제 혈압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고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있는 거예요. 혈압이 진짜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간적으로 100kg 넘었던 애가 83kg까지 뺐으면 이건 일단 당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70kg대로 빼라고 79kg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뭐 4kg가 뭐 동네 개 이름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구박받고 살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네, 구박받고 살고 있지만 지금 살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다시 시작한 것 자체도 1,000원이니까 이 1,000원 잘 즐겨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라이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투펀치 라라 영주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